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4주차, 3차 시, 4차 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4주차 2번 예제가 되겠네요. 1번 예제가 1, 2차 시에 해당되는 거고 2번 예제가 3, 4차 시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뭐 차시마다 하나의 예제를 해도 괜찮겠지만 짧은 걸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담는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한 그러해서 30분 이상 최대한 1시간을 넘기지 않을 내용으로 두 개의 차시를 커버하는 영상 두 개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미 1, 2차시 공부하신 분들은 다 봤죠. 1시간이 약간 넘어갔는데 그건 제가 주의를 할 테고요. 이번 영상 3, 4차 시에 해당되는 2번 예제도 아마도 1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넘기지는 않을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익숙한 사람들은 영상을 한 번 보고 바로 따라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중간중간에 멈춰서 살짝살짝 뒤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따라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랩뷰를 처음 접한다? 그럼 당연히 그 되돌리기를 수없이 계속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25분짜리 만약에 영상을 본다? 그러면 50분, 한 차시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25분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이유가 대면일 때는 여러분들 표정 보고 필요하면 질문도 받고 주고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이 훌딱 지나갈 만한 내용인데 영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면 그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막 하루 종일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0분을 살짝 넘기는,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중간고사와 발표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해야지 될 문제거든요. 4월 중순에 만약에 대면 강의로 전환이 확 된다.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만약에 확 된다 그러면 뭐 중간고사에 대한 고민은 싹 없어지는데, 그럼 뭐 발표하는 것도 그때부터 그냥 쭉 하루에 좀 많이 발표를 하더라도 몰아서 하면 되는데 대면 강의를 안 하고 비대면 강의로 이어서 쭉 간다. 뭐 기말고사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5월까지는 비대면으로 간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1, 2차 시에 얘기했지만 다시 추가로 얘기한다면 일단 1, 2차 시 차시용 예제 1이 있죠. 그리고 3, 4차 시용 예제 2가 있어요. 예제 1은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각종 센서들을 이용한 계측, 그리고 그 계측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제어를 하는 이 일반적인 시스템을 랩뷰로 모사해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그 부분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2차 시 예제 1은 뭐 온도나 뭐 습도, 가속도, 뭐 근접 센서, 로드셀, 뭐 기타 등등 이런 센서들을 이용한 계측 더하기 데이터 관리 더하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제어,
이런 예제들을 할 거예요. 자, 4주차 이미 1, 2차시 지난 거는 단순 계산만 다루었는데 다음 차시부터는 예제 1은 이런 내용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 많은데 그런 것들을 쓸지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저와 제 컴퓨터에 접속하든 제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접속하든 접속해서 여러분들의 코딩하는 그 상황을 지켜볼 거고요. 실시간으로 볼 거고 코딩을 충분히 연습해서 충분히 잘 다룬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뭐 함수 하나 찾는데 한참 걸린다. 뭐 연습이 덜 됐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코딩을 뭘 합니까? 지금 예제 1 만든 거를 보고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갖고 연습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매 주차마다 예제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개가 순서대로 이제는 선정이 되긴 할 텐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예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것을 열심히 혼자서 연습한 다음에 제가 접속하고 실시간으로 보는 상황에서 코딩을 원활하게 잘한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간다. 점수 비중이 35%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데 먼저 발표한 사람들, 빨리 발표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점수 주고요. 플러스 알파 주고 그리고 한 번의 발표로 기회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원한다면 재발표할 수 있어요. 재발표하면 기존에 혹시 잘 점수를 못 받았더라도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점수 보완. 나는 발표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그래도 뭐 더 좋은 거 없을까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대비한 보너스 점수 확보용 추가 발표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얘도 플러스 알파지 뭐. 이게 발표 프로젝트랑 중간고사는 대부분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긍정적인 그 채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발표랑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할 수 있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면서 긍정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말고사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는 A+, 누구는 뭐 C 이렇게 줘야지 돼서 기말고사는 부정적인 채점 방식으로 점수를 주는데 그때 이 추가 발표로 인한 점수가 약간 도움이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제발 1년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뭐 이번 주하고 뭐 다음 주하고 난 계속 추가 발표할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뭐 발표할 사람 없습니다 하면 그때 추가 발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고민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는 예제 1의 특징이 바로 이거고 이 조건대로 이제 진행이 될 때고 예제 2는 그럼 무엇이냐? 이게 바로 중간고사용이에요. 예제 1 요게 또 추가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과제 제출이 꼭 필요함. 예제 1은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파일 형식이나 뭐 기타 등등 다 만족한 상태로 매주 제출을 해야지 되고요. 매주 제출한 걸로 하면 이게 매주 제출해야지 되고 이게 출석도 영향 주고 나중에는
과제 점수, 뭐 중간고사 점수, 뭐 기타 등등 여러 곳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를 과제로만 다 100%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대면 강의가 된다면 대면 중간고사를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예제 2를 통해서 나머지 중간고사 점수를 채워 넣는 거죠. 얘는 과제 제출 필요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피드백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지금 너무 과하게 간다, 너무 루즈하게 간다, 뭐 영상이 길다 짧다 기타 등등의 피드백을 받아야지 되는데, 매번 이거 뭐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메일을 계속 받을 수도 없고, 제가 메일을 하루에 막 50통에서 80통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물론 좀 하루에 여러 번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볼 때마다 한 20통 정도를 체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싫어요로 피드백을 받을게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그냥 진행해 주세요 하면 좋아요 누르시고, 이건 아닙니다 하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는 걸로. 이거 유튜브 영상 싫어요 눌러도 되나요? 괜찮나요?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제 채널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채널이라 싫어요 누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우리들 말고 제3자들이 들어와서 막 누르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조회수가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그러지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싫어요로 제가 피드백 받을게요. 그래서 좋아요가 좀 많다 싶으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 쭉 가고, 싫어요가 좀 많다 싶으면 뭐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봐 갖고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싫어요라는 표현으로는 제 불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편하게 이메일 보내면 돼요. 이메일로 뭐 불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 생기는 거 전혀 아닌 거 알죠? 그냥 편하게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중간고사는 원래 기계공학 관련된 예제를 하면 좋은데, 이게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처리하라는 공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100%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게 예제를 만들면 싫죠. 예. 여러분 입장에서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상관없이 간단한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게임, 이거 무슨 게임공학과도 아니고 컴퓨터공학과도 아니고 뭐 이걸 뭐하러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약간 요즘 근래 추세에 맞게 AI를 타겟으로 한 게임. 근데 당장 AI를 누르면 코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주가 걸리겠죠. 한참 뒤에나 뭐 AI가 등장하겠지만, AI가 등장할 때까지 그 전에 준비할 과정들을 매주 조금씩 계속 쭉 해나간다. 그러다가 대면 강의로 바뀐다 그러면 딱 멈춰도 된다. 부담 없이 그냥 버릴 만한 게임이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AI를 만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고사 점수를 주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주 이거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도 제출하지 말라는데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점이에요. 알죠? 4주차부터는 감점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제출은 하지 말고 각자 연습을 조금씩 관심 있는 사람은 해두세요. 그리고 질문할 거 질문해도 되고. 간단한 게임에 대한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됐죠? 그러면은 예제 1번과 2번의 용도 정해졌죠? 예제 1은 출석 체크용 정식 과제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고사나 뭐 과제 점수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거다. 꼭 해야지 된다. 모든 사람이 해야지 된다. 2번 예제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건데 뭐 과제로 매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각자 알아서 보고서 연습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피드백 해주면 된다. 이메일로 편하게 물어봐도 된다. 근데 이 예제는 매주 조금씩 나눠서 쭉 장기적으로 갈 텐데 대면 강의로 바뀌는 순간 그냥 멈춰 버리게 된다. 멈춘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제는. 자, 됐죠?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게임은 3맨스 모리스라는 게임을 만들게요. 이거 그 AI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걸 AI를 오픈해서 다 제공을 하니까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도 막 AI 개발한다고 만들고 막 하고, 그러니까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가 수정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 굳이 뭐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AI를 만들 수가 있어요. AI에 대해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 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AI는 이 개념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해왔던 인공지능이라는 이 표현, 이 개념하고는 달라요. AI는 자동 제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쭉 이어서 개발하고 있는 제어 기법의 하나고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잘못 들어온 개념인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막 정말 인간보다 더 뛰어난 로봇이나 뭐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를 막 가상의 것을 상상 속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야, 곧 이런 미래가 여기 우리 앞에 닥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거품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쓰던 인공지능이란 이 말은 이미 AI랑은 너무 다른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인공지능, 우리는 그냥 AI라고 항상 말해야지 의미가 통하는 거지. 갑자기 인공지능 얘기하고 하면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개념은 확실하게 맞추는 걸 하고, AI를 하는 게임은 뭐냐면 쓰리맨스 모리스라고 요런 게임 있잖아요. 3 곱하기 3 요런 판이 있고 이 판에 빨간 뭐 검은색 칩 3개 또는 하얀색 칩 3개가 한 줄로 이렇게 쭉 되면은 이기는 그 게임. 뭐 대각선도 상관없고 물론 가로 세로 일자 뭐든 다 상관없어요. 한 명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한 번씩 두는데 아무것도 없는 말이 없는 판에서 한 명씩 두는데 어느 한 명이라도 일직선으로 3개를 나열을 하면 이기는 그 게임.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이게 저도 정식 이름이 참 생소하긴 한데 쓰리 맨스 모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이 원래 동서양 어디든 다 있는데 뭐 컴퓨터 강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게임을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게임, 이 게임은 이 쓰리맨스 모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도 뭐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거 이름이 너무 길잖아. 게다가 모리스라는 단어는 정말 생소하고 우리랑은 뭐
영어를 아무리 배웠어도 접할 수 없었던 모리스라는 인간의 이름인데 생소한 사람이고, 게다가 맨스야. 그냥 쓰리맨 모리스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3명이니까 당연히 뭐 맨이죠. 근데 이게 뭐 남성 전용 게임도 아닌데 맨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 이게 영어가 특히 남녀 구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맨으로 하잖아요. 3명의 모리스, 3인간의 모리스인데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3남자, 모리스 3남자니까. 그거 알죠? 우리 특히 한국 동양 이쪽은 양반과 쌍놈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된 문화지, 남녀를 구분하는 문화는 그렇게 세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조선 말기부터 이제 서양의 남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이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마치 동양의 문화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문화처럼 지금 오해가 돼 있는데, 원래는 양반과 쌍놈, 상놈,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문화인데, 양반은 뭐고 쌍놈은 뭐예요? 이 쌍놈의 근원은 사실은 고려의 후예거든요. 고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성계를 따르는 그 무리가 양반이 되고, 그 전에 고려를 이끌던 수많은 평민 이상의 그 사람들이 쌍놈이 되고, 예. 어찌 보면 이 구분 짓는 것 자체도 잘못된 문화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결론은 뭐 쓸데없는 얘기들인데, 결론은 저 게임을 우리는 이거 3 곱하기 3 게임이라고 그냥 할게요. 우리는 3 곱하기 3 게임을 만든다. 3 곱하기 3 게임을 만드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 대 AI다. 그리고 AI를 바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AI 전에 자동 게이머? 자동화라고 그냥 하죠. 자동화인데 이거는 그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 해준, 그러니까 AI 개념으로 학습된 내용이 아니고 사람이 룰을 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프로그램 해준 자동화 게임 대 사람을 그 전에 해야지 되고, 이 전에 자동화 하기 전에 사람 대 사람부터 해야지 돼요. 사람 대 사람. 이 게임 룰을 지키는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만들고 자동화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수들의 노하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시키면 학습한 대로 성장하는 AI까지 가는 거니까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게임 룰을 지켜서 사람 대 사람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 게임을 만드는 걸로 그 프로그램까지 일단 진행을 해볼 텐데,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1시간을 안 넘기려고요. 1시간 넘기면 서로 피곤하니까. 자, 게임 이름은 3 곱하기 3 그냥 3 곱하기 3 게임. 3 곱하기 3 게임을 만드는데 첫 주는 좀 타이틀을 상세하게 나누는 게 좋으니까 사람 대 사람인데 게임 환경 만들기 시작. 이 정도로 시작은 지우고, 그래, 게임 환경 만들기 이 정도로 하죠. 그럼 여기에 3 곱하기 3 게임판을 만들어야지 돼.
게임판을 만드는데 대략 뭐 표시를 해둘까요? 1, 2, 3. 더블 클릭해서 라벨로 그냥 표시만 해둘 뿐이에요. 이거 뭐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좀 편하게 메모를 해놓는다, 표시만 해놓는다, 뭐 이런 거지 뭐. 자, 이 나열하는 거 알죠? 이거 이미 익숙해져 있죠. 정렬할 대상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상단 메뉴에 위쪽 경계 또는 아래쪽 경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각자의 말이 왼쪽은 뭐로 해놓을까? 검은색, 오른쪽은 흰색 이렇게 할까요? 이거 바둑도 아니고 검은색, 흰색 하죠 그냥. 검은색인 사람이 자기 순서가 왔어. 그러니까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차례 표시를 해주는 게 가운데 있어서, 이쪽을 표시하면 검은색 사람이 두는 거고 이쪽을 표시하면 흰색 사람이 두는 걸로.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 이제는 심판이 배치가 돼서 이쪽 화살표 저쪽 화살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둘 차례다 그러면 검은색 사람이 여기를 클릭하면 이 부분에 검은색이 딱 들어와야지 돼. 그 같은 위치에 만약에 흰색이 클릭했다 그러면 당연히 흰색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의 숫자 포인트마다 두 가지 색이 제어가 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두 가지 색 더하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0인 경우, 둘 다 선택 안 한 경우, 총 3 경우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해야지 되는 거죠. 3 경우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려면 LED로는 안 되잖아요. 0, 1, ON, OFF.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 경우를 표현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미지링 뭐 이렇게 좋긴 한데 이런 거 안 쓰고 탭 컨트롤을 쓸 거예요. 우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일반에 들어가서 컨테이너에 탭 컨트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프론트 패널에서 했어요. 탭 컨트롤. 그리고 이 탭 컨트롤을 적당한 크기로 줄인 다음에 탭 컨트롤 요 이름을 뭐 탭 1로 할까? 탭 1, 탭 한 칸 띄고 1. 그리고 요 숫자 1 위에다가 넣는데 페이지를 바꿔야지 돼.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0 더블 클릭해서 1 해놓고, 0인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 1인 경우는 검은색으로 하죠. 어떻게 검은색으로 하느냐, 여기에 무언가를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무엇을 올려놓을까? 아니면 얘를 색을 바꿀까? 아예 고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탭 컨트롤에 우클릭한 다음에 고급에 들어가서 여러 색 허용. 그리고 0일 때는 1일 때는 검은색, 0일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클릭해서 다음 페이지 추가한 다음에 2를 누르고 2일 때는 흰색, 이렇게 되게. 색 바꿔보죠 뭐. 흰색, 검은색 하기 전에 이거 페이지 바꿔야지 돼요. 그리고 잠깐 요거는 T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투명. 이렇게. 그러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게. 그런데 영본 페이지 너무 투명해서 이거 관리가 어렵네. 우리 영본 페이지는 회색으로 하죠. 회색. 어느 정도 회색하느냐, 요 정도 회색.
여러분은 뭐 편하게 회색하세요. 이렇게 되게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라벨도 안 보여도 되고 라벨 볼 필요 없잖아요. 또 우클릭한 다음에 탭도 안 보여줘도 돼. 그냥 이 상태로 보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렬 잘하고, 그리고 이 탭 우클릭해서 아이콘으로 보기. 자, 얘를 복제를 하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 옆으로 이동, 아이고, 또 컨트롤해서 복제해서 이동. 그러면 탭 2 나오고 탭 3 나오잖아요. 그죠? 얘네들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개 다수의 객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하고 정렬한 다음에 얘를 또 3개를 컨트롤 누르고 끌고 내려오고. 아직 커서의 형태 안 보고 그냥 막 끌고 그러면 안 돼요. 커서의 모양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지 돼. 연습 전혀 안 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얘 누르고 여기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십자 모양이잖아요. 더하기 모양이잖아요. 지금 누르면 안 되잖아요. 객체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커서 모양 보고 테두리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순서대로 놔두죠. 뭐 탭 4, 5, 6, 탭 7, 8, 9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또한 보기 편하게 왼쪽 경계로 정렬 좀 해놓고. 이제는 차례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차례 표시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거의 얘는 그냥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어. 왼쪽 또는 오른쪽. 그래서 그냥 이거 LED 켜도 되는데, 우리 여기 쭉 펼친 다음에 컨트롤 팔레트를 펼친 다음에 클래식에 들어가면 여러 그냥 고전적인 랩뷰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 안에 클래식 불리언 들어가면 이런 단순한 모양의 사각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있고, 방향으로 할까 색깔로 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냥 방향으로 할까? 수평 토글 스위치 이거 가지고 하죠. 그리고 크기를 좀 옆으로 좀 늘려서, 그러니까 얘가 요걸로 도구 툴을 좀 바꿀게요. 이쪽으로 가 있으면 검은색 하라는 뜻, 이쪽으로 가 있으면 흰색 하라는 뜻. 뭐 디자인을 바꾸면 좋긴 하는데 디자인 바꾸는 거는 언젠가 또 연습할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지금 하지 말죠. 지금 벌써 33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어쩌면 화면 구성하고서 끝낼 수도 있겠네. 그래도 뭐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화살표 이쪽 방향 아니야? 그런 느낌도 있겠는데 이쪽이 작아가지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우클릭한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 불리언 텍스트를 보이게 하죠. 불리언 텍스트. 자, 도구 바꿔서 오프라는 거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왼쪽은 다시 도구 자동으로 바꾼 다음에 오프를 검은색, 블랙으로 하죠. 그리고 얘 바꾼 다음에 화이트. 됐죠? 그럼 차례 표시라면 필요 없고. 잠시만요. 문자 확인만 하고 잠깐만. 예. 자, 이어서 쭉 할게요.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라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그러니까 비대면이니까 이게 좋죠. 쓸데없이 중간에 시간 낭비하는 게 없어. 이어서 바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검은색, 흰색은 우리가 그냥 라벨만 남겨놔도 될 것 같아, 지금은. 그죠? 이거 우리가 그냥, 아,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이 여기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알게 놔두죠, 그냥. 자, 그러면, 블랙인 사람이 얘를 클릭하면 얘가 검은색으로 되게, 그 부분까지 하는 게 낫겠죠? 배치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예. 우리 우클릭한 다음에 함수 팔레트에서 와일 루프를 배치를 해요. 그리고 와일 루프 배치하면 이거 정지 붙는데 게임을 정지하는 거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강제 종료해도 돼. 지워버리고 상수 생성하고요. 와일 루프를 이 상태로 돌리면 컴퓨터가 힘들어한다고 다들 알고 있죠. 우클릭해서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타이밍에 기다림 미리세컨드 요거 노드 두고 왼쪽에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상수 한 100 정도 할까? 자, 그리고 클릭하는 순간 클릭을 했다는 그 행위, 컴퓨터 입장에서는 클릭했다는 이벤트, 그죠?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문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합시다. 우클릭해서, 그러니까 로직만 생각하면 다른 함수나 다른 노드 배울 기회가 확 줄잖아요. 물론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프로그램 코딩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사용법을 익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용법을 잘 익힌 어떤 컴퓨터 전공자가 무엇을 개발하라고 했을 때 개발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용법은 마이너한 거고, 최소한의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구현을 한다.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실제 작동하게 만든다. 이 부분이 사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 못한다. 컴퓨터를 정말 잘 프로그램해서 컴퓨터 강국으로 가는 그 중요한 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지, 그 사용법을 익히고 세팅법을 익히고 이거는 마이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함수 노드를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고, 실제 그 모든 함수를 다 쓰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주 숙련된 프로그래머라 하더라도 그 노드에 잘해야 한 40% 쓸까? 자기 영역에 해당되는 거 한 30% 40% 쓰지 다 쓰지 않거든요. 그냥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중요한 노드들은 매 주차마다 최소한 한두 개씩은 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문을 접하는 걸로, 자,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서 구조 들어가면 이벤트 구조라고 있어요. 그거를 쭉 늘린다. 그러니까는 구조들은 이런 형태로 클릭으로 딱 배치되는 게 아니고 드래그를 해서 그 영역 크기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이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왼쪽 요 시계바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 모양 있죠. 우클릭해서 상수 생성하는데 이게 기본 디폴트 -1 그냥 무한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50으로 바꿔요. 50ms 그리고 타임아웃 안에, 얘도 타임아웃 안에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놓죠 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벤트 구조잖아요. 이벤트를 캐치해서 어떤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인데, 그 이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클릭해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팝업창이 이렇게 뜨죠.
팝업 창이 뜨는데, 예를 들어서 탭이다, 마우스를 다운했네, 이런 이벤트를 딱 설정을 하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아까 타임아웃 밖에 없었잖아요.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걸 만드느냐, 이 탭에 우클릭해서 생성 로컬 변수, 간단하게 로컬 변수 가져오죠. 그리고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 1번 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잠깐 체크 좀 할까요? 실행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누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얘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탭 1에 마우스가 다운, 그러니까 다운 클릭했다는 의미잖아요. 다운 클릭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페이지가 실행되면서 지금 화이트 턴인데 왜 검은색이야? 이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클릭해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턴 있죠. 턴에 우클릭해서 생성, 화면 잘리죠. 우클릭해서 생성 로컬 변수 해서 갖다 놓고, 로컬 변수의 이 턴, 정말 중요한 턴이죠. 우클릭해서 읽기 가져와서 연결. 일단 로컬 변수 위주로 사용할게요. 뭐 참조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갑자기 가면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벤트 구조를 집중해서 본다. 그리고 최대한 다른 코드들은 그 전에 사용했던 코드 위주로 쓴다. 뭐 요 개념으로. 자, 참인 경우, 이게 오프고 이게 참이잖아요. 참인 경우는 2. 그리고 해당되는 요 코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한 다음에 페이지를 거짓으로 바꾸고 얘를 다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1페이지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를 클릭하면 흰색, 블랙 턴일 때는 검은색, 화이트 턴일 때는 흰색,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물론 나머지들은 코딩 안 돼 있으니까 안 바뀌어. 그럼 나머지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지 되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몇 가지만 작업하면 돼요. 우클릭해서 이벤트 케이스 복제, 그리고 탭 2 마우스 다운 확인. 그러면 마우스 1, 마우스 1에 마우스 탭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 탭을 2로 바꿔줘야지 되는데, 참 페이지, 거짓 페이지 바꾸기가 너무 싫어. 저도 싫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돼? 우클릭해서 이 이벤트 케이스를 삭제, 지우면 다시 2페이지만 남죠. 탭 1만 남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빼내고, 얘도 빼내고, 선택해서 삭제해요. 이렇게 지워. 그리고 얘를 1 놔두고 하나 더 복제해서 2를 놔둬요. 2 복제해서 2 됐죠? 그리고 얘 갖다 놓고, 이 가운데 케이스 구조가 아닌 펼치고 프로그래밍에 불리언 들어가서, 불리언이 아니네요. 비교에 들어가서 선택을 누르는 걸로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돼요. 실수했네, 하나하나 지울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했던 행위를 실행 취소, 원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저처럼 클릭을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알고 있으면 좋죠. 물론 이 편집에 실행 취소가 있어. 여기에 메뉴가 다 있어요. 사실은 모든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들, 윈도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경에서도
상단 메뉴나 이런 데 보면 다 도움말이든 뭐든 다 있거든요. 여기도 실행 취소가 있긴 한데 컨트롤 Z라고 단축키도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이 쓰는 거는 저절로 외워지니까 컨트롤 Z 외워지죠. 근데 1, 2가 맞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기존의 학문들처럼 머릿속에 모든 걸 담고 다 기억하면서 짜려고 하면 머리가 어느 순간 멈추거든요. 그냥 사람은 생각하는 머리를 생각하는 쪽에 사용해야지 기억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 참인 경우 1인가 거짓인 경우 2인가 이거 지금 물론 기억하면 기억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요. 그냥 실행해봐. 잘못됐네, 반대네, 끈 다음에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억을 못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억할 것들은 눈과 몸으로 익혀두시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어떻게 구현하면 빠른 시간에 빨리 결과물 만들까, 이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의 그 생각하는 영역을 대부분 사용을 하셔야지 돼요. 물론 안전이 최고고 작업하는 환경이 지금처럼 내 집, 강의실, 뭐 사무실 이럴 수도 있지만 현장 나가서 작업할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누구나. 그리고 전문가일수록 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변 환경의 안전, 유해성은 없는지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실험 대상물에 혹시 파손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두를 계속 해야지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뇌의 대부분은 그걸로 꽉 채워 놓으셔야 되고 나머지 생각하는 영역은 외우지 마시고 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 나갈까 그걸 생각하시라. 그리고 이제 실행해 보면 돼요. 바꿨으면 실행해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기억 안 하려고 해도 뭐 저절로 되겠지만 이 정도는 하나의 예예요. 코드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하고 싶어야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찰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행해 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제 우클릭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벤트 케이스 복제 탭 2 하시고 마우스에 다운하고 확인. 그럼 탭 2로 바뀌었는데 얘도 탭 2로 바꿔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복제 3번이죠. 잊지 말고 3번 누르고 확인. 3번 바뀌었으니까 탭도 3으로 우클릭한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복제 탭 4죠. 우클릭 마우스 다운 확인 탭 3을 4로 우클릭하고 복제 탭 5 마우스 다운 탭 5. 이거 나중에 추가적인 코드를 이 안에 하나하나 넣어야지 되거든요. 지금 이거 금방 끝나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작업을. 근데 어찌됐든 그 작업을 하나하나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져야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예. 익숙해져야지 돼,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하느냐, 이걸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딴 생각하는데 몸이 알아서 이거를 누르고 있어야지 될 정도.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반복적인 할 때는 뇌가 잠깐 쉬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편하게 릴렉스, 긴장 완화 하고 있다가 다 끝나면 알아서 딴 일을 하게. 혹시 뭐 구를 했어, 이렇게. 자, 눌러서 딱 봤는데 1, 2, 3, 4, 5, 6, 7, 8, 9 했는데 실수로 9를 하나 더 했어?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케이스 삭제하면 되고, 건너뛰었어? 그럼 건너뛴 부분 그냥 나중에 뒤에다가 해도 돼. 이거 꼭 순서대로 이렇게 페이지를 안 만들어도 돼요. 해당되는 케이스, 이벤트가 그런 조건으로 되면 그 케이스로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를 꼭 안 맞춰도 된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화이트 뭐 빠진 게 있다면 본인들이 딱 해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해야죠. 이렇게 자 됐고 아직 50분 잠깐만. 그러면 초기화 버튼을 하나 만들죠. 우리 초기화 새 게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그거까지 만드는 걸로. 새 게임 버튼은 우리 실버 디자인 쓸게요. 시스템 쓰죠. 시스템 디자인, 불리언의 시스템 버튼. 이게 랩뷰가 여러 개인가요? 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세련돼져 간다, 유행을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클래식 있다가 시스템으로 갔다가 일반 있다가 실버 있다가 뭐 일반 나올 때 익스프레스도 나왔는데 그 디자인의 기반은 일반이다. 그래서 네 가지 디자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디자인 모양새만 다르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리셋인데 확인 버튼도 리셋이라고 하죠. 리게임? 리게임으로 해야지 되네. 리게임. 그래요. 맞아요. 뭐 제가 누구랑 얘기하나 궁금할 수가 있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한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클릭해서 아이콘 보기. 자, 리셋을 누르면 모든 이 9개의 위치 개체들이 페이지 0으로 간다. 그죠? 자, 우클릭해서 페이지를 케이스 구조, 이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데 리셋이 생겨 있죠. 얘를 다운 누르면 이 페이지가 작동하는데, 이 페이지는 무엇이냐? 하나, 둘, 셋. Shift 누르고서 객체를 하나하나 클릭하면 돼요.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들어가서 로컬 변수. 그럼 9개가 됐죠. 9개 페이지에 하나 우클릭해서 생성한 다음에 상수. 그러면 얘를 0으로 맞추고 모든 9개 객체가 0으로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쭉 연결해줘요. 뭐 와이어 형태가 왜 저는 이렇게 이 모양인가요?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글씨체가 모두 다 다르듯이 와이어 형태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괜찮죠. 시작하고 리셋 버튼 누르면 되는데 리셋 버튼이 원 상태로 복귀가 안 되네. 그러면 기계적 설정을 바꿔야죠. 우클릭해서 기계적 종작 들어가서 봤더니 놓을 때 레치야. 이미 우리가 놓을 때 레치는 요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클릭하면 잠깐 작동했다가 원위치로 가는 게 레치인데, 지금 좀 전에 움직임의 모양은 누를 때 스위치처럼 됐거든요. 스위치는 말 그대로 화장실 방 스위치가 스위치잖아요. 사람이 작동시켜 놓으면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전등을 켜면 온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 전등을 끄면 오프 상태로 있는 거고, 그게 스위치고요. 레치는 눌렀다가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는 것들, 뭐 각종 뭐 오디오 기계든 뭐 자동차의 버튼들이든 딱 누르면 원상태로 튀어나오는 그런 버튼들 있잖아요. 그게 레치인데, 레치로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버튼이 계속 눌려져 있어. 그게 바로 이벤트 구조의 하나의 특징, 함정이죠, 함정. 그래서 얘를 그냥 스위치로 바꾸고, 스위치로 바꾼 상태에서 리셋,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 로컬 변수 만들고 배치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요게 여기 있을 게 아니네. 여기 있어야지 되네. 이렇게 일종의 초기화를 타임아웃 요 페이지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걸로. 그럼 튀어나오죠 다시. 원래 얘를 이 바깥에도 놔주긴 해야지 되는데 그건 천천히 나중에 하나씩 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뒀어. 그러면 블랙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한 줄이 됐잖아. 가운데 붙여 두고 화이트가 여기 두고 블랙이 여기 두고 화이트가 여기를 막아야지 되는데 딴 데를 둬서 블랙이 돼도 얘도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승패의 조건. 이런 조건일 때 블랙이 이겼다. 화이트가 이겼다. 이 조건이 하나 더 프로그램이 이제 돼야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블랙을 여기 뒀는데 화이트 턴이야. 화이트 턴에서 그 사람이 여길 또 누르면 또 화이트 되거든요, 지금. 이걸 막아야지 돼. 이 부분도 막아야지 되고, 이 턴이 누군가 누르면 턴이 자동으로 바뀌어야지 되거든요. 예, 바뀌는 거. 이 세 가지. 잠깐 기록을 해둘게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승패 조건 코딩이 필요하고, 자동 순서 변경 기능 코딩이 필요하고, 이미 상대가 놓은 자리는 못 놓게 코딩해야지 되고, 요것들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물론 매주 제출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 주 내에 해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해놓고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쭉 하고, 그리고 4월 중순에 대면 강의가 된다면 재미있게 코딩 연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대면 강의가 안 돼서 중간고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지금 이 2번 예제 3 곱하기 3 게임, 이것이 중간고사를 상당량 대체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열심히 또 만드시고요. 어려운 거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편하게 이메일 보내도 되고, 이 영상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예. 괜히 막 좋아요만 눌러야 될 것 같고 싫어요 누르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고, 그냥 싫다면 그냥 싫어요 누르면 되고요. 제가 피드백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간 낭비 안 하고 쉽게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누르시고, 싫어요인데 왜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메일 보내시고, 알았죠? 이메일 보내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원래는 하루에 한 3번이나 4번 확인해서 회신을 줬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 주는 이제 가능하다면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안 보는데, 주말 쉬는 날까지 포함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보다 보니까는 지금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볼게요. 오전 시간에 한 번만 볼 텐데, 가능하다면, 그 얘기는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의 회신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